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 갱신을 위해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찾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 둔화 경기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기간 온라인 쇼핑에서는 소비가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시카고시의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 조치가 내달 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도시의 치안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비범 경찰관이 무장 강도의 범죄 대상이 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도심의 안전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피를 말리는 경쟁에서 패했습니다. 시카고에 갑자기 강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시 당국이 경찰서와 길거리 텐트 등에서 지내고 있는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교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시카고에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올해도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시카고 포럼이 지난 25일 나이스에 소재한 쌍용 중식당에서 연말 정기 모임 겸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윌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가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좋은 부모 되기 토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의 운전자들이 러시아워 때 도로에서 마시는 공기가 필터로 거르지 않은 경우에 혈압을 상승시키고 24시간 뒤에까지 높은 혈압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전년도보다 1년 이상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스페이스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 갱신을 위해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찾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줄리 스터푸드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자 국내 갱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스터푸드 부차관보는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며 출국하지 않고 국무부에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 2월까지 단기 취업 비자 2만 개로 시범 사업을 한 뒤 더 많은 취업 비자 유형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터푸드 부차관보는 또 과거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미국은 영사관 직원이 단기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 둔화 경기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기간 온라인 쇼핑에서는 소비가 호조를 이어갔는데요.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 직후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의 전자상 거래 매출액이 1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9.6% 증가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사이버 먼데이 매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어도비가 예상한 증가율 전망치 6.1%도 웃돌았습니다. 시카고시의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 조치가 내달 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부터 시작해 시내 전역 107개 주요 도로에서 눈 내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총 107마일 거리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 금지령은 내년 4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주차 금지 조치는 거리 위생국 직원들이 거리에 눈과 얼음을 치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최고 견인 비용 150달러와 티켓 60달러, 하루 보관 수수료 25달러가 부과됩니다.
대도시 치안이 악화일로를 거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비번 경찰관이 무장강도의 범죄 대상이 되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어제 시카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사이 시카고에서 7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 가운데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비번 경찰관 1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밤 9시 30분께는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 캠퍼스 인근의 리틀 이탈리 지구에서 2분 새 2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을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치안 악화 문제는 비단 시카고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 최대 도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도 절도 범죄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대부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진보 성향의 도시들로 일각에서는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하고 범죄자를 쉽게 풀어주는 등 범죄에 관대한 형사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도심의 안전이 개선됐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는데요. 다운타운은 팬데믹으로 인한 높은 사무실 공실률과 2020년에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직원들을 원격 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이 시카고의 사무실 공실률은 올가을 23.7%를 기록했다고 크레인스는 보도했는데요. 한편 매그니피션트 마일 지역은 여전히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션트 마일 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이 지역의 소비자 지출은 38억 달러에 달했으며 시카고 전체 일자리의 17%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이 크레인스의 새로운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쿡카운티 응답자의 약 53%만이 다운타운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피말리는 경쟁에서 패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547일간의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으나 5일 먼이라 앞세워 한 발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29일 새벽 프랑스 파리 외곽의 팔레드 콩그레 행사장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부산은 29표를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를 받아 승부가 났는데요.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1차 투표 1위 도시가 최종 개최국이 됐다며 부산이 이번에 선례를 깰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올해도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시카고 문인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올해는 경연제로 발간되는 시카고 문학 출판 기념회를 겸해 진행됩니다. 14호 출판입니다. 행사 홍보를 위해 시카고 문인회 박창호 회장과 고미자 부회장이 어제 오전 KBS를 방문했는데요. 박 회장은 시카고 문인회를 비롯해 시카고에 기반을 둔 문학단체인 예지문학회, 문경문학회, 시카고 니가스 연구회 등 4곳의 회원들이 함께하는 문학의 밤에 많은 문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박창호 회장입니다. 작품 발표도 하고 패션쇼도 하고 100명 정도 초대하는데 문인들 요거 중심인데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저변 확대를 좀 게을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좀 초대를 하고 교민들의 관심을 좀 더 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조금 시동을 걸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창립된 시카고 문인회는 시와 시조, 스필, 소설, 꽁트 등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문학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시카고 지역뿐 아니라 위스콘신과 인디애나, 오하이오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회원은 약 40여 명,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원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회원 작품 발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회라고 하는 것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창작 활동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글을 써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다른 액티비티도 많이 같이 해야 되겠죠. 동인들도 생기고
또 함께 활동하고 서로 인커리지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박 회장에 따르면 시카고 문인회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문학기행, 아울러 경연으로 한국 문화관을 방문하는 행사도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회원들이 출판한 간행물이나 시집, 문집 등은 약 80여 권에 이릅니다. 2024년 12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 회장은 또한 염원해온 시카고 문학상을 제정해 미천여개 문인을 대상으로 신인상을 수여하는 문학상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인데 내년이 1회 아마 실시될 것 같습니다. 미전역의 대도시에는 한인 문인회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을 총해서 알리고 작품을 받는 거죠. 이외에도 경연제로 출판해온 시카고 문학을 매년 정기적으로 펴낼 예정입니다. 내년에 진행될 한국 문학관 방문 중에는 회원들의 개인 시집과 또 수필집, 단편 소설 등도 출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카고 문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박 회장이 안내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단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등단을 해오시면 저희들에게 그냥 등록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시 3편, 수필 쓰시는 분은 2편, 단편 소설 1편 저희들을 시카고 문인회에 제출해 주시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원으로 영입할 수가 있죠. 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평론도 해주십니다. 그 쓰기를 원하신 분들은 자기가 습작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놨다가 문인회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장님하고 컨택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문인 회원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문의할 수 있고 그래요. 웰컴입니다. 항시. 2023년 시카고 문학 제14호 출판 기념 및 시문 행사는 오는 금요일 오후 6시 날새 소재한 런트리 매너 뱅퀴트에서 열립니다. 누구든지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색하시기를 원하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카고 포럼이 지난 25일 날새 소재한 쌍용 중식당에서 연말 정기 모임 겸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모임에서는 시카고 포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젊은 리더들의 모임인 비전 커밋의 조원장 회장이 포럼 1대 김종갑 회장의 뒤를 이어 2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단체 관계 지지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1부 김종갑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부 비전 리더십 커밋 조 신임 회장의 인사말, 신임 회장단 소개 및 인사, 2024년도 운영 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 원장 신임 회장을 연결해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시카고 포럼이 역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들이 위에 있으면 1.5세들은 지금 아주 소수로 있지만 이제는 그 1.5세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1.5세 또 2세 그 다음에 3세한테까지 계속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좀 발전을 시키고 싶고, 우리 Korean American Community한테 empowerment를 주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프로바이드 해주어서 한인 사회가 더 강화되고 empowering 돼서 민족을 떠나서 또 다른 민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좀 먼 길이겠지만 앞으로 천천히 이어나가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버팔로 그룹의 실내 골프 비즈니스 1호점 WJ 골프를 오픈한 이래 같은 해 겨울 렉주리의 2호점, 또 2022년 6월에는 버팔로 그룹 소재 아보레텀 골프 클럽 골프장 내 3호점을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조 회장에게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IT와 에듀케이션, 파이낸셜 서비스, 연말 파티 등 총 4가지 아젠다를 놓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쿼터를 통해서 모임을 가질 건데요. 이제 1부는 IT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업이든 비즈니스가 됐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에듀케이션, 저희가 full potential을 못 열어주는 게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많다 보는데 그런 정보도 이제 제공할 거고, 3부에서는 financial service에 대한 회사에서 주는 401k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vehicle들이 있는지를 이제 세미나로 통해서 좀, 마지막 4부에는 end of the year party로 연말 파티, 중간쯤에는 저희가 6월 정도에는 이 바비큐
피크닉 같은 거를 해서 저희 1세들과 1.5세들과 2세들과 단합되는 모임으로 서로 간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제공하려고 하는 게 이외에도 시카고 포럼은 동해와 독도 관련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동해병기 관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버지니아에 보시면 House Representative나 Senator 통해서 이번에 동해 바다 병기 운동을 successfully 해냈는데요. 그거를 틀로 저희도 똑같이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똑같이 동의해서 저희도 그런 기관들을 만나보고 또 제가 제 자신이 전에 엔지니어링 펌에서 IT 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그런 기관들을 좀 만나보고 저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책들이 Sea of Japan이 아닌 공동 필기가 될 수 있는 EC/Sea of Japan 이런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2024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조 회장과 함께 새롭게 취임한 차유진 수석 부회장은 3부 순서로 마련된 시바시 특강을 통해 제너레이션에 대해 강연했는데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차유진 수석 부회장입니다. 밀레니얼들은 자신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를 그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다른 세대랑 좀 틀려요.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필요에 대해서 자각을 분명히 하고 잘 표현할 줄 아는데 그게 어떨 때는 버릇없는 것처럼 보이고 게으른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들도 일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이런 거죠. 서로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갭이 없어지고 그래서 시카고 포럼 딴 데랑 틀리다 막 이런 이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저희가 이제 이끌어갈 수 있고 더 이렇게 하나 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일단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를 하는 걸 떠나서 그 예전에 그냥 혼자서 우리 개인 플레이 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어떤 풍성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마음 맞는 그런 친구들이 리더십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고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다음 세대로 이렇게 연장해 간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굉장히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끝으로 김종갑 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나온 시카고 포럼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이를 발판 삼아 비전 커밋과 더불어 시카고 한인 사회를 선도하는 시카고 포럼으로의 전환을 선언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시카고 포럼이 내린 튼튼한 뿌리 위에 비전 커밋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가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좋은 부모 되기 토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내달 2일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약속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최규만 박사로 그는 한국과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자문 교수로도 활약한 바 있는데요. 교회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 사회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ADHD 자녀의 진단과 처방, 학습장애 종류와 진단과 대책, 행동장애 및 반항성 장애 진단과 행동 처방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최 박사는 시카고 지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한국 등지에서도 열리는 세미나의 주요 강사와 상담사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미국의 운전자들이 러시아워 때 도로에서 마시는 공기가 필터로 거르지 않는 경우에 혈압을 상승시키고 24시간 뒤에까지 높은 혈압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시애틀의 러시아워 시간대 도시고속도로에서 건강한 22세에서 45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고 어제 발간된 학술지를 통해 게재했는데요. 이 상승은 급격하게 일어났으며 1시간쯤 뒤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소 24시간 이상 그 상태가 유지됐다고 논문은 기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와 청한 가운데 기온도 어제보다 다소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기온 28도. 목요일은 내일 약간의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44도, 밤 최저 36도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28도, 습도는 68%, 바람은 남서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로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